그 다음에 이 자료를 읽는 것에 대해서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이해를 할 때 이 데이터나 그래프가 나왔을 때 익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좀 쉽다. 왜 쉽냐면 여전히 여기서도 출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때 교수님이 출제를 하실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데이터를 학생들이 읽었을 때 어떤 약간의 조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해서 학생들이 이 데이터를 읽는 능력이 조금 정답이 있도록 평가의 객관성이 있도록 요거를 의도를 해서 데이터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민감하게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내용은 잘 안 나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고 보시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보시면 5개의 항목이 있잖아요. 5개의 항목이 어떻다? 요거는 내려왔네? 요것도 내려왔죠. 요거는 그냥 옆으로 갑니다. 수평으로 쭉 안 변하고. 요거는 올라갔습니다. 요것도 올라갔죠. 이 정도를 읽으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겠나요? 자, 요거는 올라갔는데 요거는 좀 적게 올라갔다. 요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올라갔느냐 내려갔느냐 요 차이가 주로 논술 시험 문제에 많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읽으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제 의도에서 평가의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하게 내용이 좀 명확하게 나온다. 그래서 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어떻다?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 자, 그러면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가 지표 결과에서 어떻냐 하면은 사회적 기여가 시간이 갈수록 201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술활동의 사회적 기여는 줄어드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쉽죠? 그러면 요건 또 뭡니까? 예술 작품의 공공성이죠. 공공성도 가다가 2015년 정도 해서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사회적 기여도 줄어들고 예술 작품의 공공성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2015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줄어들었다. 이것도 줄어들고 저것도 줄어들었다고 했을 때 이해가 되냐? 사회적 기여가 공공성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둘 다 줄어들었다. 이해하기에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자,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는 요거죠. 개인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은 어떻게 되냐면 별로 안 변했다. 여기서 쭉 가다가 약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올라가는 것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앞뒤 문맥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으나 대체로는 기존의 출제 경향을 봤을 때는 이것은 그냥 요 정도 올라간 것은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약간 좀 머리 좋거나 똑똑한 학생들이 이런 것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봐서 약간 올라간 거 이런 거 신경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경 써야 하느냐 안 써도 되느냐는 문제 1번에서 나온 제시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겠는데 또 다른 내용들과 연관 지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데 1차적으로는 자, 여기선 출제 경향입니다. 이런 정도는 별로 문제시 되지 않는 방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 경향이 큽니다. 제가 지금 성균관대 문제를 의도적으로 제시문 1번, 2번, 3번, 4번을 다 읽지 않고 지금 문제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무책임하게 문제도 안 풀어보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논술 문제를 공부를 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 논술을 잘 못하는 학생들의 입장에 제가 들어서서 어떤 식으로 논술 문제를 풀고 어떤 식으로 논술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만약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본의 아니게 이것이 정답입니다라고 딱 설명을 드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술을 가르칠 때 제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논술 공부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고력을 키워야 되고 어떤 사고력이냐면 정답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답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논술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정답을 알고 이것이 정답이야 라는 신호를 자꾸 주면 그것도 암암리에 주면 똑똑한 학생일수록 이 신호를 굉장히 민감하게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정답 쪽으로 흘러가서 아, 이건 이렇게 되면 되는구나 라고 정답 맞추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것은 논술 공부에서 제일 피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논술 시험 자체가 그런 능력이 아닌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알을 찾아가는 그 능력을
성적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제가 여전히 단순하게 학생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올라갔네. 자, 올라간 게 뭐죠? 딱 보면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 정신은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꺾여서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별로 변하지 않다가, 다른 것도 별로 변하지 않다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예술가의 자율성 및 실험 정신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거 창작 예술가의 질적 양적 성장도 늘어났어요. 다시 요것도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율성 및 실험 정신과 창작 예술가의 질적 양적 성장이 둘 다 성장을 했다. 이것이 성장하면 요것이 성장하겠죠. 그 다음 요것이 성장하면 요것도 상관관계가 있어서 같이 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가 같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복잡한 내용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요것은 성장했는데 요것은 떨어졌다. 요것은 이렇게 올라갔는데 요것은 여기서 내려갔다 하면 이거는 해석을 할 여지가 굉장히 많고 어려운 해석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문제는 대학교 입학 시험에서의 논술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나오면 조금 위험하죠. 어떤 식으로 위험하냐면 나중에 평가에 있어서 정답이 이거냐 저거냐 해가지고 좀 정치적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훨씬 더 단순하고 학생들이 판단하기 좋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좋은 방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상관관계가 있고 요것은 둘 다 성장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것과 요것은 둘 다 상관관계가 있고 요것은 내려갔죠. 자, 그러면 다시 추측을 해봅시다. 실험 정신이 올라가고 창작성이 올라가면 사회적 기여는 떨어지겠나? 공공성은 떨어지겠나? 떨어진다고 할 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죠. 예술가의 자율성과 실험 정신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이것저것 해본다는 이야기겠어요. 만약에 사회적 기여와 공공성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예술가가 해야 되는 것이 제한적일 겁니다. 그러면 실험 정신은 적어지겠죠. 창작의 범위가 좁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고 나면 전체적인 이 데이터가 해석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정리를 해드리면 어떻게 했다? 우리는 그냥 있는 그대로 굉장히 단순하게 쭉 읽었어요. 단순하게 쭉 읽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만한 일을 약간의 상상력을 덧붙여서 해석을 해봤습니다. 상상력은 어디서 덧붙었냐 하면 예술활동이 사회적 기여를 하고 공공성을 강화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겠나.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의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낼 때 상상력을 덧붙여야 됩니다. 예를 들면 불쌍한 이웃을 돕자, 이런 것이 주제가 되고 메시지가 되는 것이 항상 예술로 나온다. 그것이 이제 사회적 기여를 하는 것이고 공공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술가의 실험 정신은 제한이 되겠어요. 왜냐하면 항상 권선징악적인 그런 작품만 나온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영화가 나온다. 저 악당은 맨 마지막에 반드시 죽겠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창작의 질적,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기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에서 상상력을 좀 제가 좀 너무 센 용어를 쓰는데 상상력을 덧붙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의미를 이해하기 좋도록 제가 좀 센 용어를 썼는데 이런 것은 감안을 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자료 1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